안녕하세요. 그날의 멍냥입니다. 오늘도 마음을 울리는 한편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혹시 한번 떠나보낸 존재가 아무 말 없이 낡은 목줄 하나만 걸친 채 다시 당신의 문 앞에 서 있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그런 순간을 마주했습니다. 자신이 떠나보낸 강아지가 말도 없이 그 먼 길을 돌아와 그날처럼 조용히 문 앞에 앉아 있었던 이야기. 왜 돌아왔을까요? 무슨 마음으로, 어떤 기억을 따라 걸어왔을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그 침묵 속에 담긴 간절함과 사랑의 의미를 함께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익명의 사연자께서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제목은 입양 보낸 강아지가 다시 우리 집 앞에 나타났어요. 입니다. 루디는 제게 처음으로 찾아온 가족이었습니다. 사실 저 결혼했었어요. 사랑에서 시작한 건 분명했는데 살아보니까 정말 다르더라고요. 서로 맞춰가야 하는 게 너무 많았고 바쁘다는 핑계로 대화도 점점 줄고 그렇게 조금씩 멀어졌어요. 말이 통하지 않다 보니 싸움도 늘고 결국엔 피하게 되고 어느 순간 집안에서 서로가 없는 것처럼 지내고 있는 걸 느꼈죠. 그렇게 조용하게 끝이 났어요. 이혼 서류에 도장 하나 찍는데 마음 한켠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이혼하고 나니까 진짜 혼자가 됐다는 게 실감나더라고요. 작은 오피스텔에서 퇴근하고 돌아오면 불 꺼진 집이 너무 낯설었어요. TV 켜놓고 라면 끓이면서 괜히 음악 틀어놓고 그런 거 있잖아요. 소리라도 있어야 덜 외로운 기분. 그런데 그런 날들이 반복되니까 무뎌지기보단 더 허전해지더라고요. 그냥 살아는 가는데 사는 느낌이 안 나는 그런 상태랄까요? 그러다 지인의 소개로 작은 강아지를 만나게 됐어요. 생후 3개월 남짓 된 포메라니안. 이름은 루디라고 지었어요. 작고 동그란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던 그 순간 정말 이상하게도 얘가 날 고른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부터 루디는 제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함께 했어요. 아침엔 제 눈을 깨우는 알람이었고 밤엔 말없이 옆에 있어주는 친구였죠. 그 아이는 단순한 반려동물을 넘어 삶의 무게에 지친 저를 단단히 붙잡아주는 존재였습니다. 누군가를 책임진다는 건 단순히 돌보는 것을 넘어서 나 자신도 다시 살아가게 만드는 일이라는 걸 루디는 처음으로 가르쳐 주었어요. 그 아이는 제 삶에 스며든 첫 번째 따뜻함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졌어요. 일도 불안정했고 수입도 들쑥날쑥하니 생활이 점점 빠듯해지더라고요. 무엇보다 혼자서 루디를 돌보는 게 생각보다 버거웠어요. 돌봄이라는 게 단순히 밥 주고 산책하는 게 아니잖아요. 루디는 정말 착한 아이였지만 하루 종일 혼자 집에 두고 나오는 게 자꾸 마음에 걸렸어요. 퇴근해서 지친 몸으로 돌아왔을 때 루디가 꼬리를 흔들며 달려오는 걸 보면 너무 미안한 마음부터 들었어요. 얘가 나 때문에 심심하고 외롭진 않을까? 내가 진짜 제대로 잘해주고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죠. 솔직히 말하면 저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자라면 더 행복할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넓은 마당에서 뛰어놀 수 있는지, 하루 종일 함께 있어줄 수 있는 가족이 있는지. 그래서 진짜 많이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결국 믿을 수 있는 입양센터에 연락했어요. 루디랑 찍은 사진이랑 영상,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상황을 무서워하는지, 심지어 밥 먹을 때 꼭 듣는 말투까지 다 정리해서 보냈어요. 그만큼 진심으로 좋은 가족을 만나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이별의 날이 다가왔을 때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어요.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마지막에 안 보내겠다고 뗐으면 어쩌지? 온갖 생각이 다 들었어요. 루디는 제 품에 안겨 얌전히 있었어요. 많이 짖지도 않고 낑낑대지도 않았어요. 그 눈으로 조용히 저를 쳐다보는데 진짜 그 순간엔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말은 없었지만 루디는 다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괜찮아. 나 이해해라는 눈빛 같았다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렇게 그 아이는 떠났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제가 떠나보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괜찮은 척 했어요. 루디가 없는 집이 낯설고 어색했지만 그냥 그런 거겠지 하고 애써 넘기려 했죠. 근데 이상하게도요. 집안에 울리는 정적이 예전보다 훨씬 더 크게 들렸어요. TV를 켜도 라디오를 틀어도
그 공허함은 채워지질 않더라고요. 무엇보다 가장 그리웠던 건 정말 사소한 순간들이었어요. 예를 들면 퇴근하고 문을 열었을 때 뛰어나와 반겨주던 그 발소리, 잠들기 전에 제 옆에 와서 몸을 둥글게 말고 눕던 루디의 체온, 그리고 그 아이 특유의 작은 숨소리 같은 것들요. 시간이 흐르니까 나아지긴커녕 더 그리워졌어요. 자주 쓰던 강아지 장난감이 눈에 밟히고 그릇에 밥을 주던 자리가 휑하게 비어있으면 그제야 실감이 나는 거죠. 창밖을 멍하니 보다 보면 예전에 루디랑 산책하던 길이 생각났어요. 지나가는 강아지를 보면 본능처럼 눈이 먼저 가고 루디랑 나눴던 시간들이 필름처럼 머릿속에서 반복됐어요. 사람이란 게 참 이상하죠. 마음을 정리한다고 해놓고 그 빈자리는 그대로인 거예요.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다 잊혀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문 앞에 뭔가 작은 그림자가 앉아있는 걸 봤어요. 처음엔 잘못 본 줄 알았는데 가까이 가니까 숨이 멎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털은 엉망이었고 온몸이 흙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 눈동자만은 잊을 수 없었어요. 루디였습니다. 그 순간 진짜 말도 안 되게 가슴이 벌렁거렸어요. 꿈일까 싶어서 눈을 몇 번이고 비볐고 그래도 사라지지 않는 그 아이 앞에 결국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터졌어요. 말도 못하고 그저 바닥에 주저앉아서 루디를 꼭 안고만 있었어요. 그 아이의 온기가 다시 느껴지는 그 순간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어요. 정말 돌아온 거구나. 그 마음 하나로 숨이 막히도록 감사했어요. 루디를 다시 안고 집에 들어왔을 때 온몸에선 먼지 냄새가 났고 발바닥은 까칠하게 갈라져 있었어요. 먹은 것도 없이 얼마나 걸었는지 다리는 떨렸고 숨은 가빴어요. 그런데도 루디는 저를 올려다보며 꼬리를 아주 살짝 흔들었어요. 그 작은 움직임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추웠을까요? 낯선 길을, 낯선 사람들 사이를 아무 지도도 없이 아무 말도 없이 그 어린 몸으로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걸어온 걸까요? 그날 밤은 거의 한숨도 못 잤어요. 루디는 제 옆에 꼭 붙어서 잠이 들었고 중간중간 흠칫 놀라듯 몸을 떨었어요. 꿈속에서도 여전히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았죠. 저는 계속 머릿속으로 되뇌었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왜 하필 나를 찾아왔을까? 그 눈빛이 잊히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온 루디는 예전보다 더 조용했고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어요. 식욕도 별로 없고 한동안은 현관문 앞에만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마치 자기가 잘못 온 건 아닌가? 다시 돌아가야 하는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죠. 다음 날 입양 보냈던 가정에 전화를 걸었더니 목소리가 급하게 떨리더라고요. 루디가 어느 날 산책 도중 갑자기 방향을 바꾸더니 목줄을 끊고 도망쳤다고 했어요. 그날 이후 가족들이 며칠을 찾아다녔지만 어디로 사라졌는지 알 수가 없었다고요. 그들도 많이 놀라고 또 미안해했어요. 그러니까 루디는 그 먼 거리와 낯선 길을 스스로 찾아 돌아온 거예요. 지도도 없고 냄새도 희미해졌을 텐데 어떤 본능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사람도 하기 힘든 그 선택을 루디는 그 작은 몸으로 해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일주일 만에 그 아이는 제 문 앞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어디서 자고 무엇을 먹으며 얼마나 많은 두려움 속을 걸었을까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날을 불안 속에서 버텼을까 싶었어요. 배는 고팠을 거고 낯선 소리에 깜짝깜짝 놀라며 조심조심 몸을 숨기고 걸었겠죠. 비라도 맞았을까봐 낯선 사람에게 쫓기진 않았을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그 작은 다리로 도대체 얼마나 많은 거리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 틈을 지나왔을까. 그 생각만 하면 마음이 너무 아프고 죄책감이 몰려왔어요.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용기 냈더라면, 조금만 더 나 자신을 믿어줬더라면 이런 후회가 늦게라도 밀려왔죠. 그날 밤 저는 루디를 끌어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제 옆에 꼭 붙어 잠든 그 아이는 계속 꿈결처럼 몸을 움찔거렸어요. 갑자기 소리에 놀란 듯 작게 낑낑거리기도 하고 숨소리는 여전히 거칠었어요. 자다 말고 눈을 뜨고 제 손을 확인하듯 툭툭 건드리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밤새 토닥였어요.
괜찮아. 이제 진짜 집이야. 이제 다 괜찮아. 그렇게 몇 번이고 속삭이며 안아줬어요. 그 말이 루디에게도 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치 주문처럼 계속해서 속삭였어요. 그 아이는 꿈에서도 제 옆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었을 때 루디는 제 품 안에서 조용히 숨을 골랐어요. 아주 잠깐 평온한 숨소리. 그걸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이 아이는 정말 돌아왔구나. 그 무엇도 이 아이와의 연결을 끊을 수 없었구나. 그걸 알게 된 순간 마음 한쪽이 따뜻하게 녹아내렸어요. 며칠 뒤 입양 가정과 다시 연락이 닿았고 그분들은 말끝마다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어요. 루디가 그렇게 사라지고 나서 며칠을 온 가족이 동네 곳곳을 돌아다니며 찾았다고요. 전단지도 붙이고 근처 보호소에도 수소문하고 새벽마다 집 앞을 나섰대요. 그렇게 애타게 찾았는데도 결국 못 찾았어요. 근데 그 아이가 스스로 그렇게 돌아갔다니 그 목소리에서 정말 당황과 안도 그리고 씁쓸함까지 느껴졌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셨어요. 아마도 처음부터 진짜 가족은 당신이었던 것 같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 깊은 곳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참았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올라오면서 지금까지 잘 지내왔다고 믿고 있었던 제 자신에게서도 울컥해졌어요. 그날 밤 루디의 이마에 조심스레 입을 맞췄어요. 고생했어. 잘 돌아왔어. 정말 잘했어. 그 말밖에 해줄 수 없었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 루디를 꼭 안고 있었어요. 이 아이가 두 번 다시 그런 외로움과 무서움 속에 있지 않게 이제부터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할 거라는 그 약속을 말이 아니라 품으로 전하고 싶었어요. 죄책감과 그리움 그리고 안도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루디는 지금도 제가 퇴근하면 문 앞에서 기다립니다. 예전처럼 짖거나 흥분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서 기다려요. 그 모습이 이상하게 더 짠하게 다가와요. 마치 괜찮아, 나 여기 있어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하얗게 빛나는 그 눈동자. 한때 눈물이 맺혀있던 그 눈이 이젠 정말 평온하고 부드럽게 웃고 있어요. 루디를 보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마음이 차분해져요. 사실 예전에 저는 누군가에게 온전히 마음을 주는 게 두려웠어요. 한번 무너졌던 관계 이후로는 다시 다가가는 것도 조심스러웠고요. 어떤 사랑은 결국 떠난다는 생각에 누군가를 다시 믿는다는 게 참 어려웠어요. 근데 루디는 그런 저를 한 번도 밀어내지 않았어요. 항상 제 옆에 있어줬고 제 감정에 반응해줬어요. 힘든 날엔 가만히 다가와 제 무릎에 머리를 얹고 좋은 날엔 제 주변을 맴돌며 꼬리를 흔들었죠. 그런 루디를 보며 점점 깨달았어요. 사랑은 완벽한 환경에서만 피어나는 게 아니라 불완전한 두 존재가 서로를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갈 때 피어나는 거라는 걸요. 제가 부족해도 불안해도 무너졌던 마음이 남아있어도 누군가는 끝까지 기다려주고 다시 안아줄 수 있다는 걸요. 저는 루디를 통해 달라졌고 루디도 제 곁에서 점점 더 밝아졌어요. 서로를 통해 서로를 다시 믿게 되었고요. 지금의 루디는 예전보다 더 단단해졌어요. 두려움을 지나온 아이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함. 그리고 저도 이제는 누군가의 곁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요. 그 아이는 말이 없지만 그 존재만으로 말해줍니다. 괜찮아, 나 여기 있어. 여러분도 혹시 그런 존재가 있으신가요? 말 한마디 없어도 가슴속 가장 깊은 곳을 어루만져주는 그런 존재요. 아무 말이 없어도 괜찮고 그저 옆에 있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존재. 그 아이의 눈빛 하나, 숨결 하나에 내 하루가 버텨지는 그런 존재요. 루디는 제게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확신해요. 저도 루디에게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요. 우린 함께 성장했고 함께 상처를 이겨냈고 이젠 서로가 서로에게 진짜 집이 되어 주었어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한때는 놓쳤지만 다시 돌아온 존재가 있나요? 혹은 지금도 조용히 곁을 지켜주는 반짝이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잠깐이라도 그 아이를 꼭 안아주세요. 말로 하지 않아도 손끝으로 전해지는 진심이 있어요. 그 아이는 알고 있어요. 당신의 마음을.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 작은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루디는 어떤 모습인가요? 어디서 어떤 하루를 보내고 있나요?
당신의 하루가 그 아이에게는 전부입니다. 그럼 전 이만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내세요.